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제가 이 앞번에 500원으로 쌩쌩해지는 방법, 비타민C 메가도스 이야기 드렸는데요. 거기 댓글에 보니까 소화 용량,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또 임산부는 먹어도 되냐,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또 가루 분말로 되어 있는 비타민C도 똑같이 그렇게 항산화력이 제대로 보존되게끔 포장이 되어 있는 거냐. 그래서 비타민C 제가 알약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알약하고 저희 진약사 몰에 있는 가루 제품이 같은 효능이 있는 거냐, 뭐 그런 대충 한 3가지 질문을 제가 받거든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C는 혈관을 보호하고 항산화 작용이 아주 커서 뭐 어른들 피로회복, 그 다음에 항바이러스 작용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뭐 감기, 독감, 인플루엔자, 또 코로나 바이러스, 또 심지어는 간염,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이런 모든 것에 다 효과가 있다. 그리고 제가 신장병 있는 사람들도 좋고 당뇨병 있어서 병원에서 약으로 인슐린으로 당뇨를 이렇게 조절하고 있는 사람들도 합병증을 잘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타민C 고용량을 해보시라, 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항산화제라는 것에서 제일 그 초점을 맞춰보면 되거든요. 저는 제가 어린 아이를 만약에 지금 기르고 있다 그러면은 제 어린 아이한테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라도 비타민C 한 6,000 정도 먹이고 싶어요. 하지만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일반화 시켜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정확한 그 자료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도 정확한 어떤 임상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확실한 거는 비타민C는 아무 해가 없고 먹으면 그냥 바로 배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한테 써서 좋으면 좋았지 나쁠 것은 없기 때문에 저는 한 6,000ml 정도, 뭐 3,000ml나 6,000ml 정도 써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린 아이들한테는 사실 비타민C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양제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더 위주로 먹이다 보면 비타민C 뭐 6,000ml 이렇게 먹으려면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또 아이들은 엄마가 챙겨줘야 되니까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약간 좀 비타민C가 뒤로 밀리는 차원이 있어요. 또 이것이 항산화 작용인데요. 어린 아이들은요, 굉장히 피부도 탱탱하고 아주 그 생기가 발랄하잖아요. 생기하면은 어린 아이들인데요. 몸도 굉장히 유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항산화 효과가 어린 애기들한테도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우리 몸의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는, 본래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는 효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효소가 한 25살, 30살 넘어가면서부터 급격히 그 효소가 떨어지거든요. 활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쯤부터 비타민C 고용량을 확실히 하면 자기가 체감할 정도로 비타민C의 그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좀 더 어리게 생각하면 예를 들면 고등학생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거의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고, 그리고 그냥 닭장 안에 닭처럼,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책상에만 이렇게 매여 있고, 그렇죠. 혈액순환도 잘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아이들 정도라면 10대라고 해도 비타민C를 먹으면 아마 바로 효과를 볼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운동을 별로 못하고 공부만 하고 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미 몸속에서 굉장히 많은 그 노후 경유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같은 활성산소가 많이 배출된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슈퍼 옥사이드 디스뮤타제라고 하잖아요. SOD라고 하는 이 항산화 효소 이것이요. 이렇게 벌써 한 고등학생, 또 넉넉하게 잡았을 때는 25살 이후로는 이 효소의 활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비타민C를 이제 6,000ml 혹은 10,000ml 자기가 먹어서 효과 보는 대로 쓰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은 비타민 C를 먹어도 되지만 먹을 수만 있다면 먹으면 좋지만 왜냐하면 비타민 C가 항산화 효과도 있는데요. 또 이게 결합 조직을 잘 생성시키잖아요. 결합 조직이라는 게 결국 뼈도 결합 조직이고 뼈 속에 이렇게 뼈를 단단하게 하는 것. 아이들은 이 뼈가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키가 크는데 또 피부를 좀 더 쫀쫀하게 하는 것. 성장할 때도 결합 조직은 나이 들어서 주름이 생길 때 이상으로 결합 조직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결합 조직을 좋게 하는 그런 방편에서 성장을 촉진하는 방편에서 비타민 C도 먹어두면 좋기는 하다. 그렇게 만약에 먹는다고 하면 뭐 초등학교 아이들까지는 글쎄요, 초등학교 한 저학년까지는 하루에 3000ml, 그 초등학생 이상 한 중학교 되는 아이들까지는 하루에 한 6000ml까지, 3000에서 6000ml까지 제가 그렇게 권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비타민C 말고 어린아이들, 성장기 어린아이들한테 훨씬 더 중요한, 더 꼭 먹이고 싶은 영양제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비타민 B예요. 제가 동네 약국의 약사로 일을 하면서 키 크는 영양제를 참 그 약국에 늘 떨어지지 않고 구비를 해두고 있었거든요. 엄마들이 찾고, 그리고 제약회사에서도 그런 거 저한테 이제 많이 뭐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제가 그런 그 제약회사에서 나온 자료 같은 것도 보고 뭐 그렇게 해서 키 크는 영양제 많이 취급을 했었는데요. 제가 비타민에 대한 공부를 좀 더 전문적으로 하고 또 임상 자료를 이렇게 쌓으면서 그 키 크는 영양제의 주성분이 칼슘이잖아요. 그 칼슘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게 됐어요. 현대인의 식탁에서 정말 편식하는 어린이, 정말 잘 안 먹고 좀 이렇게 빼빼 마르고 그런 아이들 빼고는요,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아이라면 칼슘이 별로 부족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칼슘 영양제 안에 실제로 정말로 주인공이 돼야 되는 영양제가 따로 있는데, 영양 성분이 따로 있는데요. 그게 바로 비타민 B예요. 비타민 B가 거기 섞여 있거든요. 차라리 칼슘보다도 비타민 B가 고용량으로 들어있는 거를 하루에 한 알이라도 먹이는 것이 그 아이의 건강한 면역력, 그리고 이렇게 두뇌 회전도 빠르고 집중력, 그 다음에 성장 발육을 훨씬 더 촉진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어요. 비타민 B는 별명이 신경 비타민이지만요, 이게 또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시키는, 그러니까 먹은 음식이 다 피로 가고 살로 가게 하는 게 어떤 그 먹은 음식의 변화잖아요. 몸속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몸속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변화, 체내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인 그런 변화를 대사라고 하는데요. 이 대사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는 필수 보효소가 비타민 B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는 어린아이들 백단이 하나도 많지 않고요. 알약을 삼킬 수 있는 아이라면 저는 B 100단위 먹으라고 하고 싶어요. 제가 단 이제 초등학교 취학 전에 아이들 중에서 알약을 못 먹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셀렌 효모를 좀 먹으라고 하고 싶고요. 뭐 베타글루칸 중에서 효모 베타글루칸 있잖아요. 이런 거 한두 알 정도 먹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거 외에 이제 제가 비타민 B100 말고 B50을 이제 출시하려고 계속 준비 중인데 아직까지 안 나오긴 했거든요. B50짜리를 약간 작은 알약으로 만들어서 나오면 그걸 먹이면 어떤가, 이제 그렇게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 성장 발육에 1번으로 꼽는 비타민 B, 두 번째가 오메가3예요. 오메가3는 제가 몇 번 언급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한 20년 더 전에 분유 회사들이 신생아 분유에다가 오메가3를 첨가해가지고 고가로 판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오메가3가 굉장히 좋은 유용한 아이들 영양제예요. 특히 뇌 신경 영양제니까 우리가 들어도 솔깃하잖아요. 아이들은 뇌가 계속해서 새롭게 더 많이 이렇게 분열해서 발전하거든요. 아이들이 뱃속에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뇌는 발전을 거듭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뭐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중학교 들어갔는데 공부를 못해요, 하나도 걱정하시지 말고요.
계속해서 영양요법 해주시고 아이들 건강하게 운동도 하게 만들어주시고 엄마가 이렇게 멘탈 교육도 해주셔야 돼요. 격려. 너는 잘할 수 있어. 점점 더 잘할 거야. 엄마는 너를 믿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같이 공부하고 애한테 뭐 얘가 잘하는 게 어떤 게 있나, 어떤 것에 흥미를 갖고 있나 이렇게 아주 집요하게 관찰을 하면서 그 아이에 맞는 그 융통성 있는 학습법을 개발시켜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먹는 영양제로 오메가3, 감마리놀렌산 이 두 가지 기름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 이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그래요. 남자아이들 중에서 그 과동증이라고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ADHD. 과잉 행동을 하는 거죠. 주의력 결핍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딱 진단명이 안 나와도 왠지 우리 아이가 산만하다, 좀 집중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감마리놀렌산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감마리놀렌산 제 진약산볼에 보면 보라지우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하루에 한 알이나 두 알 정도 먹이면서 같은 용량으로 오메가3도 먹이세요. 오메가3가 알약을 못 먹는 아이들도 먹을 수 있거든요. 감마리놀렌산도 알약 못 먹는 아이들 먹을 수 있어요. 깨물어서 내용물만 삼키고 껍질은 버리면 돼요. 아무 맛이 안 느껴지고 굉장히 예민한 아이들도 잘 먹어요. 감마리놀렌산은. 그 다음에 오메가3는 제 제품 프리미엄 RTG 오메가3도 거의 비린내가 안 나더라고요. 그거 외에 또 클린 RTG 오메가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더 냄새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오메가3 뇌 영양제니까, 그리고 감마리놀렌산은 주의력 결핍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분명히 그 씨앗의 기름이고 피부를 좋게 하고 뭐 위장을 좋게 하고 점막세포를 좋게 하는데 얘가 신통하게도 집중력을 키워주는 그런 신통한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마리놀렌산, 그 다음에 오메가3 이거를 거의 1대1로 캡슐 하루에 하나나 두 개 정도, 어린 아이들은 취약전 아이들은 하루에 한 알씩 먹이면 될 거고, 초등학교 입학 이후의 아이들이라면 엄마가 욕심을 내서 캡슐 2개씩 먹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나씩만 먹어도 효과는 많이 있을 거고, 이 정도 먹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아이들은 뭐 베타글루칸, 제가 최근에 나온 그 분말로 되어 있는 베타글루칸까지 먹일 수 있는데요. B하고 오메가3 감마리놀렌산 뭐 요 정도만 먹여도요, 아이들한테는 뭐 최상일 것 같아요. 엄마들이 잘 관찰을 해보세요. 내 아이가 이걸 먹고 어떤 생활의 변화가 있나. 비타민 B는 알약을 못 먹는 아이들은 참 먹이기가 좀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데, 먹을 수만 있다면 한 6살, 7살부터 하루에 한 알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보세요. 두 번째, 이제 임산부, 이제 아기를 낳은 사람, 그리고 아직 아기가 뱃속에 있는 여성들, 또 가임기 여성들, 언제 임신할지 모르는 그런 여성들 먹어도 되냐? 당연히 먹어도 되죠. 비타민 C는요, 항산화 작용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완전히 수용성이기 때문에 몸 안에 축적되지를 않아요. 이거를 좀 나쁘게 말하면 먹자마자 소변으로 빠져나가는데 뭐하러 먹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좋게 말하면요, 항상 신선한 비타민 C가 새롭게 내 몸에 보급되도록 할 수 있는, 조금 오래 묵은 건 다 빠져나갔으니까. 그런데 나갈 때 자기 일은 다 하고 나가거든요. 최후로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요도 청소까지 해주고 나가니까, 이게 뭐 무슨 우리 몸을 위한 전사 같아요. 전사. 내 몸을 위해서 나쁜 활성산소나 여러 가지 나쁜 물질과 장렬하게 마지막까지 싸워주는 전사, 비타민C. 이렇게 생각하시면 비타민C 먹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먹을 수 있어요. 엄마의 몸이 건강하고 피로 물질이 적어야 뱃속의 아기도 더 튼튼하겠죠. 비타민C, 아기 가진 사람, 출산 직후 수유하는 사람 다 뭐 개월수 상관없이 먹을 수 있다는 거, 그거 이해하시고, 복용 방법은 그냥 평범한 일반인하고 똑같아요. 하루에 6,000ml에서 저는 한 10,000ml 정도 권하거든요. 그리고 비타민 B 또 빼놓지 말고, 비타민 C 고용량 먹을 때는 비타민 B100 하루에 한 알은 꼭 먹는 게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비타민 C, 이제 제가 알약 제 거 그 포장 안에 지금 여기 샘플이 없네요. 제 거 그 포장 안에 이제
그 산소 방지제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사실 가장 저렴한 그 알약 정제로 되어 있는 포장이 더 고급인 것처럼 부상이 되어서 분말로 되어 있는 비타민C가 그러면 이거는 산소 방지제가 안 들어있어서 좀 효과가 떨어지나 이런 의구심이 들게까지 됐었나 봐요. 전혀 그렇지 않고 분말 비타민C가 좀 더 고급이죠. 분말 비타민C가 부형제가 아무래도 안 들었으니까 순수 비타민C잖아요. 그리고 그거 스틱으로 포장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그냥 자동적으로 산소 차단이에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분말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알약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먹을 때 좀 많이 시다라는 불편함, 그리고 가격이 알약보다는 조금 더 비싸다는 불편함, 뭐 그 정도가 있는 거지 효능적인 차원에서 보면 알약보다 그쵸, 더 장점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흡수도 더 빠르고 부형제가 없고 안전한 스틱 포장이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기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신뢰하시고 비타민C 메가도스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제가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제 영상 애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